여러분, 은퇴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은퇴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 바로 일하는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전에 이 일하는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함께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생각하면 막연하게 돈 많이 모아야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은퇴 후에도 나를 위해 꾸준히 일해주는,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소득을 창출해주는 일하는 자산입니다. 한때 저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주식, 코인, PEP 같은 비정형 자산들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한 방을 노리곤 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 후 자산 운용의 핵심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과 현금 유동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젊을 때는 투자에 실패해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금 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일하는 자산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 월급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매달 월세를 받는 부동산, 꾸준히 배당금을 주는 월 배당 ETF, 안정적인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등이 대표적이죠. 반면에 일하지 않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가지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산들입니다. 물론 이런 자산들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매월 고정적인 생활비가 필요한데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현금으로 바로 전환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은퇴 전에 일하는 자산을 만들어두지 못한 사람과 만들어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경제적 자유의 차이입니다. 일하는 자산이 없는 분들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나 경기 침체라도 오면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일하는 자산을 가진 분들은 은퇴 후에도 자산이 꾸준히 소득을 창출해주기 때문에 돈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처럼 말입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삶의 질과 정신건강의 차이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불안정하면 스트레스가 커지고 이는 고스란히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닌가, 이대로 가다간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히기 쉽죠. 유유. 하지만 일하는 자산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걱정 없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취미 활동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 적정 소득을 은퇴 이전 월 소득의 약 70% 수준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의 소득이 유지되어야 안정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셋째, 자산 증식 기회의 차이입니다. 일하는 자산은 말 그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줍니다. 이 소득을 다시 재투자해서 또 다른 일하는 자산을 만들 수도 있고 필요한 곳에 지출하면서도 원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 복리의 마법처럼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 배당 ETF나 리츠아리아이티스 같은 상품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인컴을 확보하면서도 그 수익을 다시 투자하여 자산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ETF 투자는 전체 투자,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일하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웹검색 결과에서 나온 몇 가지 꿀팁을 활용해 봅시다. 1점 자산관리 목표 설정부터 시작하세요. 구체적인 은퇴 후 생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추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막연하게 돈 많이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야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점 세금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세요.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저축성보험이나 연금펀드처럼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들은 은퇴 후 소득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점 투자 다각화는 필수입니다. 월 배당 ETF, 리츠아리아이티스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안정적인 인컴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정 자산에 올인하기보다는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해외 자산에 투자하여 통화 분산을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5 버킷 전략을 참고해보세요. 이 전략은 자산을 5개의 버킷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법인데 은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평생소득 버킷 은퇴 후 필수 지출과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안정적인 소득원, 유동성 버킷 비상금이나 목돈 지출을 위한 현금화 가능한 자산, 균형성장 버킷 변동성을 관리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자산, 장기 성장 버킷 은퇴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과를 추구하는 자산, 대체 투자 버킷 금리나 주식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덜 받는 자산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이렇게 자산을 나누어 관리하면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5점 은퇴 전후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가용자산 분석표를 작성해서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생활비 인출 순서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소득 흐름표도 함께 작성해서 연금, 이자 수입 등 미래 소득을 미리 예측해보세요. 어떠신가요? 일하는 자산이라는 개념,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셨나요?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은퇴 전에 어떤 씨앗을 뿌려두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나를 위해 꾸준히 일해줄 일하는 자산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공부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일하는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루틴을 만들고 이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는 사람이 결국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여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나만의 일하는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여 후회 없는 은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현명한 은퇴 준비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